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안에서 먼저 다음 주를 전망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1번 문제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을 키워드로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부터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17일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거래일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3,467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긴 했는데요. 이내에 하락 전환을 했고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고 그 안에서 금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고 이 출회된 매물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의 움직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도 지난 2022년 1월 이후 현재 가장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좀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올해 2회 추가 인하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도 금리 인하 그 수혜주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과연 두 분은 이번 주를 어떻게 바라봤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두 분께서 이번 주 시장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고 있습니다. 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흐름과는 달리 일부 조정이 나오고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께서도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답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문제가 아님에도 두 분께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지은 대표는 바람개비를 하나 그려주셨고 빠른 순환매라고 옆에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는 어떠한 인물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목구비가 상당히 간략하게 그려져 있음에도 누군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 네. 빠른 순환매가 나타난 장이었습니까? 네, 일단 순환매가 상당히 빨랐는데 섹터별 순환매도 그랬지만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빠른 흐름들을 나타내 줬는데요. 이제 로봇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제 로봇주들이 초반에는 어떤 일부 종목들만 시세가 나오는 2주 전, 3주 전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로봇으로 엮여서 가는 신규 종목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게 로봇주였어?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코인테크, 한라캐스트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과 자금 이동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이 부분이 좀 빠른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약간 들썩이기 시작은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상승 탄력을 확 키워가면서 일부 로봇주의 또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고 그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좀 두드러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계속 좀 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더욱더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주도 섹터 안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 차례가 오는 부분들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순환매 얘기가 나오면 그 순환매를 미리 예측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가장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차례를 기다려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테이버 전문가는 이 인물 임기 내내 계속 주목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나라 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아, 그냥 외국인 투자자입니까? 그냥 외국인. 아, 네. 제가 오해를 했군요. 예. 일단 우리 또 그 트럼프님이면은 위에다가 그 마가 빨간 모자를 씌워야 되죠. 그냥 이건 외국인인데 예. 요 그 차트 요거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빠지면 떨어지는 요런 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럴 때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외국인 주도의 뭔가 이제 그렇죠, 약간 패닉 바잉 느낌이 들어오는 요런 장, 지금 같은 경우는 패닉 바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패닉 셀이라 그러면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제 뭐 반대 매매도 나가고 손절도 나가고 이러는 게 패닉 셀입니다. 근데 패닉 바잉이라 그러면은 지금 쇼커버도 이제 같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혹은 반도체가 지수가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4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장을 주도하면서 올해 수익률 게임에서 지금 기관들이 돈을 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가 최근에 중국 주식 보시면은 중국 주식들 엄청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아시아, 반도체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서 이런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급등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고점에서 외국인이 산다고 하고 따라서 강한 매수를 하는 순간 외국인들은 또 개파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롱과 숏을 동시에 잡고 거기다가 선물과 해지를 동시에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지난달, 지지난달 혹은 뭐 좀 더 오랜 뒤 시간에 사셔가지고 수익률이 뭐 30%, 40%, 50% 이렇게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뭐 나도 익절을 해야지라고 비중 축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포모를 느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좀 그렇죠, 짧게 돈을 벌다가 뭔가 하나의 충격에 의해서 개파락을 맞으면은 그때는 비중이 많은 주식 비중이 많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우리가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쉬운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번다라고 하다가 욕심내다가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 중에도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결국 종가에 많이 빠져서 마감이 되는, 그래서 장중에 수익을 보고 있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손실로 마감이 되는 경험들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뭐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모를 느끼는 분들,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뭐 한번 해보시면은 뭔지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은 분할 매수를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내가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루 한 주씩만 사는 거예요. 하루 한 주씩만 사시면서 계속 모으시다가 하이닉스가 만약에 정말로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목표 주가가 40만 원 넘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셔서 10%, 15%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건다?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면서 40만 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좀 하락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게 추석, 다다음 주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주 예. 수급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추석 전에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조정이 왔을 때 뭐 30만 원 혹은 20만 원 후반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치고 나온다, AI가 버블이다 이러면서 약간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랬던 게 변압기였고, 그리고는 반도체였었고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는 수출주 중심에서는 뭐 화장품 같은 섹터가 누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지고 나는 얘가 6개월 뒤, 1년 뒤에 좋을 거다라는 그러한 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오히려 지금 시장, 이런 시장에서 주목할 때 그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모가 느껴질 때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섹터가 어떻게 반응하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셔가지고 나는 다음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40km, 60km, 8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타서 잘 내리면
뭐 이렇게 뭐 부상 없이 내리겠지만 여기서 B급만 하더라도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차가 정류장에 정차해 있을 때 버스가 정류장에 왔을 때 내가 사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기회는 꼭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소액으로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연습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리하게 탑승하려다가 다쳐서 버스 기사를 아무리 탓한다고 해도 지금 책임져 줄 사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참에 좀 연습해 본다 생각하고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좀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3,467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음 주에 과연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주목되는데 역시나 국내에서 보면은 정부의 좀 의지 혹은 뭐 정책 방향성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한 발언이 국내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국내 증시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또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도 일부 시장을 끌어당기는 데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섹터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차익 실현이 끊임없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연한 대응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시장의 시작이야 계속 갈 거야라고 한쪽으로 좀 생각하시기에는 위험성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또 의외로 생각해 보면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차례 동안 좀 어렵죠. 약간 기자재 쪽은 특히 많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원전에 대해서도 모멘텀 나오지만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방산주들만 시세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섹터에 대한 과열 흐름이 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그도 그럴 것이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날 때 사람들은 보통 큰 비중으로 큰 수익을 냈을 때 저 또한 가장 좋은 결과치를 도출해낸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과열이 됐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 시각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확보도 항상 거의 지금 한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나는 종목 내가 매도 후에 더 가면 슬플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보다가 반납하는 것처럼 더 슬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이 날 때마다 좀 챙겨가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께는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매도하고 더 가면 슬플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할 때 제발 한 번에 다 팔지 마시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매도를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 있을 때 30% 팔면 70% 남죠. 한 100주에서 70주. 또 30% 팔면 거기서 50주 정도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30% 매도를 하면은 이게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끔씩 이런 얘기도 많이 보여요. 아, 내가 하이닉스를 옛날에 10,000원대에 샀다가 20,000원, 30,000원대 팔았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말이야 40,000원대 사가지고 70,000원에 팔았는데 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계속 연속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샀다가도 팔고 팔다가도 또 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주가 있는데 30% 팔았다라고 하면은 30% 팔고 또 매일 한 주씩 더 사시면서 또 뭔가 이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매도 시그널이 오고 다음날 또 뭔가 내가 더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한 주 사고 30주 또 팔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런 단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주식 평단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1년, 2년, 3년 동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기계적으로 하시면서 뭔가 이럴 때마다 비중을 또 줄이고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새는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섹터고요. HB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도 라면이나 화장품 같은 데도 되게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테마주 등락으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에서는 꽤 많이 실적과 기술 그런 게 검증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트레이딩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똑똑해진 만큼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에 팔았는데 35만 원 가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따라가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좀 더 계속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산 가격, 판 가격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증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기본을 잘 알고 잘 지킬 필요가 있기에 두 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FOMC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 시장에 실제로 영향도 뭐 눈에 보이는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요게 CNBC에서 마켓 잠시만요. 제가 마켓을 열어가지고 채권을 보여드리면은 예. 일단은 채권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지금 FOMC 이후에 채권 금리들이 장기채든 중기채든 할 것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FOMC 이후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시장에서 연준에 혹은 이제 FOMC 직전에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채권 시장 기준에서는 이게 보수적으로 읽히고 있다, 매파적으로 읽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 어제 나스닥, S&P 500, 다우, 러셀까지 모두 신고가를 썼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은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의 이제 해석처럼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다음 FOMC에 10월 FOMC에는 요게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오히려 확산이 된다. 그게 인플레가 올라오는 지표로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만 놓고 보실 때는 현재 FOMC를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채권 시장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경계감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1번 문제 정리하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